2100선을 눈앞에 두고 외국인의 매수는 주춤해지고 있고 기관 쪽의 매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서둘러 팔면서 코스피로 가던 기관이 코스피에서 다시 매도로 돌아서면서 코스닥에 소폭의 매수를 보였는데요. 오늘장 갑론을박 해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네, 자 오늘은 토마토 투자 자문의 명준우 농력 나오셨고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정수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키워드는 오늘 시장이 조금 흔들려서 마감됐는데요. 오늘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쪽에 관심이 많았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시장의 투자 심리에 좀 부담이 됐다고 하는데요. 미국 증시 조정기입니다. 미국 증시가 올해 들어서 실적 시즌을 거칠 때마다 조정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조정 이유에 대해서는 거품론이다,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다,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또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5년째 강세장을 이어가던 미국 증시가 이제 확실한 조정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판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와의 연관된 관계도 좀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LED 추락의 끝은 어디일까요? LED주가 2분기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의 어닝 쇼크, 실적 부진 가능성 앞으로도 계속 얘기되고 있고, 또 여기다가 시장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부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선주의 랠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도 특징적으로 나타났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선주 하면 배당 매력의 본주와의 괴리율, 이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우선주의 랠리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이제는 좀 과열 국면이 아니냐. 그리고 본주와의 괴리도 좀 많이 좁혀졌다. 테마성 투자에 따라서 좀 과열됐다. 이런 시각들 나오고 있는데요. 자, 키워드 선택해볼까요, 허 의원님? 네, 자, 첫 번째 키워드군에는 미국 증시, 요즘 외신 들어가 보면 이런 간판, 헤드라인에 계속 나와 있던데요. 조정의 신호, 1, 2, 3 해가지고 나오는 글도 있던데, 관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많이 빠졌으니까요, 고점에서. 그리고 LED 추락의 끝, 우선주 랠리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명준우 운용님 이 중에 어떤 거 보실까요? 네, 뉴욕 증시 하락, 어디까지 우리 증시와의 상관관계는 이걸 하고 싶지만, 네. 빨간색이 LED 추락의 끝이네 돼 있으니까 LED 추락의 끝을 해야겠습니다. 아, 예, 예. 그래요? 미국 증시도 하고 싶으세요? 잠깐 좀 들어볼까요, 미국 증시? 네, 이따가 오늘 시간이 되면 다음 장 다음에 끌고 갈 키워드에 또 네.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때 보죠. 그 LED가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루멘스랑 서울반도체 5%, 6% 급락인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적 우려 때문에 좀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서울반도체를 가장 대표주로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냥 역사적으로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화면 월봉 차트 간단히 보면요. 네. 서울반도체는 올 봄이죠. 올 봄에 또 여기 주제일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내용들 되겠는데요. 그 서울반도체를 필두로 지금 루멘스나 지금 본다면 월봉 차트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월봉 차트인데 2007년도에 첫 번째 이제 고점부에서 한 7개월 정도 있었죠. 한 3만 원대. 그리고 2010년에서 2009년에서 2010년 넘어올 때 거의 한 18개월 가까이 또 고점부 만들었던 적이 있고요. 최근 8개월 정도 작년도 연말과 올 연초에 만들고, 그러고는 항상 또 수직 급락이 나옵니다. 항상 공통적인 특징은 서울반도체가 밀고 올라갈 때는 그 실적을 모멘텀으로 가기보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밀고 올라갔다가 또 상당 주가가 올라간 시점들, 고점에서 한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왔다 갔다, 그야말로 끌어올린 주체 세력은 이제 팔고 빠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받는 그런 구간에서는 실적이 항상 안 나옵니다. 2010년도에도 시가총액이 3조 원대를 넘어갔는데 실적은 1,000억 원을 채 못 넘어갔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올 작년 연말, 올 연초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거의 3조 원대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1,000억 원대도 채 안 나오는 그런 양상들. 네. 그런 가운데 고점부에서는 항상 앞으로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진짜 실적이 터질 수 있다 하지만 결국은 고점부에서 이제 주체 세력들 다 팔고 나가면은 수직 급락 나타나고,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현재 시점 어차피 이제 일은 벌어졌습니다. 주가가 벌써 어느덧 한 반년 동안에도 반토막 정도 지금 났고, 최근 한 3, 4주 정도죠. 3, 4주 동안에도 주가가 40% 가까이 지금 또 빠졌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중요한 거는
이 추이, 현재 고점부에 물리신 투자자분들이 있다면은 이걸 단기적으로 좀 끌고 가면서 손실을 줄이고 팔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손절을 쳐야 되나 등등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걸로 보이는데요. 제 생각에는 오늘 단기 저점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오늘 장중으로는 26,000원을 찍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시가권입니다. 시가권의 서울반도체가 아마 한 27,000원대 후반 그 정도였을 걸로 보이는데 제가 예언을 아침에 해놨습니다. 제 예언방에 투자클럽 예언방에다가 26,000원을 찍으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갈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해놨는데 역시나 오늘 장중으로면서 26,000원을 딱 찍고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하죠.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저점을 잡았다. 그런데 이게 추세적인 반전으로 이어지긴 어렵죠. 지금 이 동그라미 다시 월봉 차트 보시면 월봉 차트 보시면은 저점부에서 이제 또 받는 구간이 있어야 됩니다. 손바뀐 구간들. 직전 전전번에는 6개월 정도였고 지난번에는 한 18개월 정도였죠. 이번에도 적어도 그래도 6에서 12개월 이상은 걸릴 것인데, 그러나 단기적으로 최근 이제 앞으로의 한두 달 정도는 반등 내지는 저점을 오히려 조금 모색하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전문가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역시 좀 실적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좀 밀려나는 거는? 실적에 대한 부분도 맞고, 좀 더 근본적인 하락은 실적이 불투명해지면 회사에서도 그래도 좀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이 나와야지 일단 하락이 멈출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실적이 일단 어닝 쇼크가 나왔잖아요. 일단 2분기 매출액이 2,485억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이제 130억이 나왔는데, 이 2,700억 정도를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고 영업이익은 216, 거의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뭔가 좀 좋아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영업이익이 216억 나왔는데 지금 뭐 주가가 급락했다고 해봤자 지금 아직도 시가총액이 1조 5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굉장히. 지금 많이 주가 자체가 급락이 됐다고 하지만 그 단기 순이익이나 영업이익 수준이 주가의 어떤 밸류 보게 되면 아직도 고평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프리미엄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좋아져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회사에서도 올해 실적 더 안 좋다,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그렇죠. 가이던스도 이제 회사 자체 쪽에서도 요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도 우리 하반기 실적도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관들이 당연히 이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굳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를 좀 노리고 들어오는 건데, 그거는 8월 말까지는 저는 좀 관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을 급하게 좀 돌아서려는 흐름이 나오려면은 개인들 자금보다는 기관성 자금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한번 딱 들어와가지고 뭔가 턴이 될 수 있을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진 것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나 아직 기준가도 좀 잡히지 않았고요. 기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8월 말까지는 관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실적이 그 LED 업체 중에 크리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오늘 6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이네요. 12일 날 실적을 낸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쪽도 별로 안 좋아요. 작년에 0.38이었는데 달러 기준으로요. 올해는 이제 0.41 정도, 그러니까 조금 개선되는 쪽으로 지금 그 컨센서스 형성돼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한 12일 정도께 한번 이렇게 LED 효과, 이 크리 효과로 좀 움직임이 좀 커질 수도 있을까요? 올린다면 크리 효과보다는 역시 낙폭과대 효과, 그런 가운데서 월봉에 나름 의미 있는 자리를 부딪혔다, 그런 효과가 될 걸로 보이고, 12일이 시간상으로 두 분은 좀 그런 것도 많이 보시잖아요. 시간상으로 좀 12일 정도면은 어떤, 아까는 오늘 얼마였죠? 26,000원? 요게 이제 예언방에 해놓으셨는데, 네. 자, 12일이면 이제 한 거래일수로 오늘 수요일이니까요. 4일 남았는데, 요 정도 날짜면 어떤 좀 의미 있게 더 형성이 될 수도 있을까요? 4일. 반등 많이 한다면은 그래도 한 29,300원? 그 정도까지도 반등은 할 수는 있는 위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이 생기고 갑자기 밸류에이션 모멘텀이 생기진 않죠. 그러나 낙폭과대에 대한 것도 사실은 모멘텀은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봅니다. 길목상으로도 괜찮은가요? 길목에는 전혀 지금 해당하지 않는 길목이로는 길목은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아놓고 이제 매물 압박도 없어지고 이러고 나서 생기는 길목이기 때문에 수직급락 구간에서는 길목이 나올 리가 없죠. 아직은. 그러면은 역시 좀 전관처럼 그냥 관망하는 게 안 나을까요? 낙폭에 대한 거는 또 즐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더 오히려 수 있다고 보세요? 8월달 중순, 중하순 여기까지는
갖고 놀만하다. 그렇게 보이고 그 이후 시점들 한두 달이 지난 이후 시점에는 월봉 차트에서 보시듯이 오히려 한 21,000원대 그 정도까지 한 번 더 밀렸다가 그리고 이제 손바뀐 과정을 12개월 거치고 그러고 이제 추세 반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나 8월 달은 오히려 좀 갖고 놀만하다. 그렇게 좀 봅니다. 진짜 근데 많이 팔긴 팔았네요. 외국인이 뭐 25일 날 이후로 지분도 한 4%나 줄여놨고요. 기관은 뭐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한 300만 주나 팔아놨기 때문에 좀 거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일단 좀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군 확인하기 전에 여러분들 관심 많을 명량 관련주 중에 CJ, CGV 있는데요. 일단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별도랑 연결이 너무 편차가 커서 연결로 왜 이렇게 짜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속보성으로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닝 쇼크입니다. 60% 어닝 쇼크가 나왔네요. 예상치보다도 거의 50% 덜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30억대밖에 안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60% 어닝 쇼크이기 때문에 좀 내일 어떻게 나올지. 근데 개별로는 뭐 비슷한데요. 연결이니까 아마 연결 자회사 연결된 부분들에서 어떤 손실이 커졌던 부분들, 뭐 해외 쪽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쪽들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CJ, CGV는 현재 잔량을 보면 시간에서는 1,400주 사자로 되어 있는데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밥솥 업계 1위 쿠쿠전자가 증시에 당당한 모습으로 입성했습니다. 공모가 대비 80% 높은 시초가, 이후에 상한가 직행, 이렇게 해서 공모가 대비 100%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수익성과 성장성, 가격 매력 모두 있다면서 증권가에서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증시에서 바라고 있는 쿠쿠전자의 적정 가치 혹은 합리적인 적정 가치 얼마 수준일까요? 자, 다섯 번째 키워드 LG그룹 전자주입니다. LG그룹의 IT주가 휴식기를 거친 이후에 주가가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어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해줬고요. LG전자가 오늘 주가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런 효과로 지주사주 LG 역시도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LG그룹의 전자주 하반기의 실적 기대감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 보시죠. 지수가 조정을 겪는 가운데서 금융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향후 2100선을 돌파하는 주도주가 과연 금융주가 될 것인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메리츠 종금증권, SK증권, 삼성화재가 강세였습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입니다. 중공업의 굴욕입니다. 기업명에 중공업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굴욕적인데요.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까지 모두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조선기계 또 건설까지 업황을 갖고 있는 이들 종목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자, 두 번째는 다 개별적인 종목군들의 지금 세트가 좀 들어와 있는데요. 자, 김정수 전문가님 이 중에 어떤 거 오늘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LG그룹 전자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오늘 사실 뭐 시장 대비로 상당히 좀 선전했던 종목 중에 섹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왜 오른다고 보세요? 이쪽이. 현재 장세가 현재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야지 우리가 어느 섹터, 어느 업종에, 어느 종목에 베팅을 해야 될지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전략이 나오는 건데 지금 시장의 장세는 안 좋으면 그냥 싹 버려요. 지금 시장이 가격이 싸도 그냥 버립니다. 현재 시장이. 그리고 좋으면은 좋은 녀석들 가운데서 순환매를 돌려버려요.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뭐 중공업 관련된 이런 주식들이라든지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뭐 서울반도체 일단 실적이 한번 쇼크면은 그 다음 분기가 오기 전이나 실적이 발표되기 전이나 아니면 중간에 어떤 그 대형 호재가 발표되기 전까지 싹 다 밀어버린다 이거죠. 그리고 실적이 이미 좀 잘 나왔던 애들 아니면 모멘텀이 정말 세게 나왔던 애들 그래서 배당이나 우선주는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실질적으로 본주도 실적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내수주들 같은 경우. 여기에 LG그룹주도 지금 보게 되면 LG디스플레이나 LG전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고요. LG 지주사 LG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 약간 실적이 좀 좋지 못했지만 LG이노텍이 전반적으로 LG그룹 실적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LG는 배당금 많이 줘요.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지금 LG디스플레이나 LG는 이건 상대적으로 이전에 우리가 2007년도나 8년도 정도 되면은 부각받는 섹터는 아닌데 다른 쪽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 대안주로 그나마 낫구나 해서 매수세가 그나마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흐름입니다. 내에서는 그래도 그렇죠. 이제 LG 계열사가 좋다는 흐름인 거죠. 네. 그 최근에 또 운영장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LG 그룹주도 움직임
실제로 편입도 좀 하고 하시나요? LG 그룹주 지금 있어서 본다면요. 네. 사실 실적 확인이 되고 나니까 지금 이미 주가는 다 올라와 있죠. 예. 많이 올랐죠. 다 올랐는지는 확인해야 되는데. 주가가 한 7분응선은 올라왔습니다. 지금 네, 본다면은 네, 예. 그 LG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LG 전자 쪽 양쪽 네. 다 지금 보면 네. 3분기에 대한 목표치가 한 3,600억, LG 디스플레이는 한 3,600억 정도 목표치가 나오고요. 네, 네. LG 전자는 3,800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시가총액이 어느덧 12조 대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LG 전자 거의 한 13조 바라보고 LG 디스플레이 지금 12조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연한산으로 봤을 때 그 한 1조 5천억 정도면 그 현재 시가총액을 붙여보면 한 8배 정도 수준이 된 겁니다. 8배라는 건 사실 싼 건 아니죠. 지금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뭐 저쪽 자동차 쪽 봐도 퍼 수준이 뭐 5배에서 6배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국면인데요. 지금 LG 그룹주에 있어서도 실적이 좋아지는 면들이 이 주가에는 이미 충분히 거의 반영이 되고 있다. 지금 월봉 차트 한번 보겠는데요. 예. LG 디스플레이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월봉 차트에서 지금 보면 오늘 차트를 다 가지고 오셨네요. 예. 월봉으로. 네. 이 친구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목표치는 있습니다. 조금 보입니다, 진짜. 지금 한 8분응선 정도 지금 온 걸로 보이는데 목표치가 약간 더 있기는 있으나 이 친구도 아까 그 서울 반도체랑 똑같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서울 반도체도 LG 디스플레이가요? 아 그렇습니다. 똑같은 친구예요. 이거 10년 동안 똑같은 짓 하고 있는 친구인데 서울 반도체가 항상 그 고점부 가면은 실적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뭐랄까요. 앞으로 이제 될 거다, 터질 거다, LED 터진다, 이러면서 저거 했듯이 LG 디스플레이도 똑같은 짓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2004년도 LG증권에서 제가 사원 달고 있을 때 그 여기 LG 디스플레이 설명회를 갔더니 그때 딱 고점일 때입니다. 그때 한 5만원 할 때인데 간대요. 그때 밸류에이션 쪽으로는 못까지 찼거든요. 근데 뭘로 가냐? OLED 아몰레드 이쪽에서 빵 터져가지고 아직도 여전히 싸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그냥 줄줄 거기서 흘러내리죠. 그리고 2007년도에도 똑같습니다. 밸류에이션 목표치까지 온 단계에서 거기만 오면 애널리스트들이 OLED 터진다, AMOLED 터진다. 그게 지금 벌써 4번, 5번째 반복하고 있죠. 지금 최근 이번 7월달 말 8월달 실적 발표 시즌에도 똑같은 양상이 벌어진데 이제는 밸류에이션 쪽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이 종목 충분히 오를 만큼 올랐다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뭘 들고 나와요? 또 들고 나오죠. AMOLED, OLED 이번에는 진짜 터진다. 5번 안 터졌는데 6번째에 과연 터질까요? 그래서 이제 좀 부담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먹을 근데 게 이제 크지는 않다고. 샤오미 뭐 이런 모멘텀도 있잖아요. 샤오미도 왜 웃고 계신데요? 샤오미가 지금 뭐 장난이 아니라는데 지금 뭐 MS가 1년 전하고 비교하면 한 자릿수 대에서 그냥 뭐 한 14%인가요? 1등 했어요, 중국에서. 근데 거기서 기판을 갖다 쓴다는 거잖아요. LG 디스플레이 거 IPS를 갖다 쓴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좀 되지 않을까요? 전략까지 좀 같이 제시해 주시죠. 7부 능선에서 8부 능선이면은 수익률이 그러면 한 20-30%는 남았다는 얘기네요. 네. 그잖아요. 그러면은 네. 지금 현재 강한 쪽에서 20-30%의 수익을 노리면서 매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가격이 싼 주식들을 최저점에 잡으려고 하는 시도를 해서 매매를 할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매매에서 성공률이 높은 방법은 저는 지금 현재 모멘텀이나 정책이나 실적이 이미 검증된 기업, 현재 장세가 이거니까 이쪽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게 맞다. 어차피 손절 로스컷은 똑같거든요. 추세가 붕괴되거나 아니면 전저점이 이탈됐을 때 우리가 손절가를 정하는 거니까. 좋게 보시니까 제가 좀 질문을 다르게 해볼게요. 너무 제가 좋은 쪽만 질문드린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좋게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좋게 보시는데 그쪽 그 섹터들의 좀 그 뭐 리스크 요인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좀 뭐가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매매 자체가 리스크가 없고 기준이 없는 게 리스크죠. 기준을 못 정한다는 기준이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딱 매매를 하더라도 잘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우선주 가운데에서 이토마토에서 제일 먼저 추천을 해드렸고 그 당시에 LG와 우선주를 16만 5천 원 추천드렸을 때 그때도 신고가였어요. 근데 20만 5천 원이었고 삼성 물산 우선주도 36,500원, 37,000원인데 그때도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SDI도 했었죠. SDI도 그때 10만 원 깨지면서 했는데도 지금도 수익권이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다시 신고가여서 부담이다 이 관점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이 수준을 유지를 했었을 때 자금이 어떤 성격으로 들어오느냐가 포인트인 겁니다. 기관 투자가들이나 아니면은 사모펀드나 헤지펀드들이 주식을 편입을 했었을 땐요, 우리처럼 이렇게 지정가로 주문하지 않아요. 비율을 정하고 그 비율과 본주와의 어떤 우선주의 계리를 결정하고 그게 적으면 그냥 쏩니다. 그래야지 지수 인덱스 자체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배당 지수나 우선주 지수나 이런 걸 만들려고 하잖아요. 증권사에서. 네. 그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덱스를 편입을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뭐 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삽니다. 지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구조적으로 지금 갖춰져 있어서 그런 그러니까 거고요. 사실은 이제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리스크는 사실은 이제 없다고 보시는 거고. 리스크라기보다는 손주셔야 되는 기준이 없는 그러니까 게. 그 기준선을 잘 정하시기만 하면 그 괜찮다라는. 그렇죠. 기존 제가 여기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예, 그것만 예, 체크하시면 되죠. 뭐. 매매할 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매매할 때 기준선만 잘 지키시면 수익이 날 수도 있다고 좀 보고 계시고요. 자, 마지막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보시죠. 8번째 키워드, 업계 1위 오비 맥주의 카스가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계 2, 3위인 롯데칠성과 하이트진로가 반사 이익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증시에 있었는데요. 자, 실제로 이 카스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의혹이 퍼지면서 카스의 매출액의 감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효과로 뭐 주가가 오른다. 새로 나온 맥주가 인기가 많다 이런 얘기 있죠. 오늘 장중에 롯데칠성이 220만 원 선 넘보다가 긴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205만 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9번째 키워드입니다. 게임빌과 컴투스의 2분기 실적 정말 주목됐습니다. 성장성이 아주 높고 실적도 아주 좋을 것이라는 기대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실제로 실적을 꺼내보니 두 종목에 약간 희비가 있었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게임빌은 사상 최대 매출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감소했습니다. 이들 실적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10번째 키워드입니다. 카카오 뮤직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에서 계속 카카오 효과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증권사에서 카카오 뮤직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따라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오이즈 인터넷이 지난해 9월 카카오 뮤직을 카카오와 함께 출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네오이즈 그룹주의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오늘 게임주 전반적으로 또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자, 마지막 키워드는 오늘 정말 그 시장의 핵이었는데요. 제작진이 선정해 주셨습니다. 게임빌 컴투스 실적 희비. 사실은 희비인데 실적이 전체적인 전문가들 입장은 그냥 다 좋다고 하는 쪽이더라고요. 좀 더 이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보니까 이제 뭐 한 종목은 50% 서프라이즈로 나왔고 한 종목은 50% 쇼크가 나왔는데 둘 다 10% 이상 급등해서 나왔습니다. 정말 없었으면 소외감 느끼게 만드는 올해 진짜 1월부터 8월까지 최고의 주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같이 올랐던 부분들 먼저 왜 그렇다고 보세요? 게임빌이나 컴투스 같이 움직였던 부분. 일단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네. 저는 이 컴투스가 주가가 이제 이렇게 강한 상승을 한다는 거를 주위에서 이제 좀 많이 느꼈는데 제가 이제 아는 동생이 이제 증권사에 다니는데 맨날 이 게임만 해요. 서머너즈 워라고 해가지고. 일은 안 하고요? 이제. 이런 시간에. 화장실 가고. 근데 이게 결제하는 게, 박봉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50에서 70만원씩을 결제를 하는 거예요. 친구다 직원이요? 네. 근데 그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제 대학교 친구도 얼마 좀 120만원 결제했대요. 뭐 사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아이템 사는 거. 그게. 낚시질 할 때 필요한 도구를 사는 건가요? 그 게임 말고 서머너즈 워라. 이게 완전 초대박 터진 거예요. 이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제 친구도 지금 이거 맨날 만나면 이제 이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독성이 그만큼 심한가 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다가 블레이드 하다가 요거 하면은 이거 너무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안 했는데 주위에서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보통 결제를 이전에 뭐 모드의 마블이라든가 이전에 옛날에 윈드러너 이런 게임 하게 되면 결제해봤자 한 10만 원 많이 하면 10만 원? 월간으로요? 네, 10만 원 한 15만 원 정도 결제했는데. RPG 게임 나오고 한번 이제 그 캐릭터를 키우려면은 전 세계에서 19위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컴퓨터에서 나온 게임이. 동생분이요? 네, 아는 동생이 전 세계에서 19위랍니다. 그 게임. 컴퓨터에서 상줘야 됩니다. 그래서 50에서 70만씩 맨날 결제했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이게 결제되는 금액 단위가 옛날에는 그냥 한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됐는데 RPG가 한번 중독되기만 하게 되면은 그 캐릭터와 내가 이제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농장을 키우고. 근데 이제 그게 중독이 되다 보니까 막 빚내서도 하고 현금 서비스 해서도 결제하고. 그거 막아야 되겠네요.
예? 그거는 막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 정도로 중독성이 심하다는가 정부 봐요. 정책 나올 것 같은데 조만간.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갔었던 부분이 있고요. 저도 그 주식 분석은 언제 한대요? 예? 그분은 주식 아니 쉬는 분석은 시간에. 아니 이제 저기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세계 17이면은 세계 19위. 주식 분석할 시간이 아예 없을 것 같은데요? 진짜 컴투스에서 영입해야 되겠네요. IR 담당자로 뭐 영입을 하든지 살려줘야 되겠네요. 그 직원은. 근데 또 주식도 잘해요. 아, 네, 그러세요? 주식도 잘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느꼈어요. 아, 이게 한번 그 게임의 트렌드 변화가 우리가 그냥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게임이 잘 되면 뭐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 이거였는데 야, 이 카드 결제하는 이 금액 단위가 한 커졌다. 3, 4배가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저는 사실 아침에 리움 쿠천 때문에도 놀랐는데 얘 때문에도 네, 놀랐거든요. 저도 진짜 너무 완전히 많이 깜짝- 나와서. 예. 저도 진짜 놀랐습니다. 컴투스가 야 이게 한번 중도시키게 되면은 네, 이 정도로 많이 하는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게 그냥 거품 때문에 좀 올라간다라는 부분이 저는 초기에 좀 시가를 갖춰졌는데, 네, 저도 그랬었습니다. 예, 근데 네. 진짜 실적이 이 정도까지 나오게 되면은 이 정도의 상승은 좀 타당하다라고 충분히, 봅니다. 예, 담보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증권가가 지금 110억대 정도 봤었거든요, 운영료님. 근데 오늘 한 180억 나와서 한 50% 잘 나오면 내일 아마 이제 리포트가 막 그 사이트에 발릴 것 같은데 목표가 많이 높여서 나오겠죠. 어떻게 보세요? 예, 밸류에이션적인 설명은 되죠. 예, 이 갖다 정도면 붙이기는 진짜 좋은. 저 지금 170억대인데 연간으로는 지금 한 850억 정도 목표한다고 하니까 예. 어떻든 시가총액 1조 2천억이 뭐 전혀 거품이다, 너무 비싸다 할 수는 없는 그런 면들은 있으나 네, 예. 매매상으로는 쫓아가고 싶진 않죠. 아, 밀레이팅이 나오더라도 예.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그러면 여쭤볼게요. 대장 자리를 이 게임주가 지킬 수 있을까요? 컴투스로 딱 특정해서 여쭤볼게요. 컴투스가 대장이 될까요? 올해만 한 400% 올랐던데. 지금은 연말까지만 좀 예, 보시고. 지금은 네.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주도주 대장이고요. 맞고. 예, 네, 그리고 네. 이거를 만약에 신규로 들어간다면은 저도 매매 못합니다. 매매하기는 어려운데. 예, 매매는 저도 못해요. 어떤 기준으로서는 예, 약간 할 기준도 거다. 지금 잡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의 어떤 예. 그런 기준이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 정도 파악할 수 있겠죠. 증권주 가운데 대장이면 그 밑에는 중간이나 밑에 있는 네. 후발주들이 이제 따라오는 성격 정도는 되는데 네. 막상 이걸 가지고서 매매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같은 견해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일 키워드 바로 좀 확인할 텐데요. 10가지 중에 내일까지 가져갈 키워드가 뭐가 있을지 지금 판에 나왔는데 먼저 운영위원님부터 어떤 거 하실래요? 네, 저는 아까 또 다른 건가요? 10개 중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오늘도? 항상 없는 거. 다음 주는 또 교황님 해야지. 예. 근데 이번 교황님 주는 온다고 그랬는데 북한에서 됐다고 그랬다면서요. 예? 아, 또 가봐요. 미사 우리는 됐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고 예, 그랬다고. 다음 주는 교황님. 교황님이라는 게 예. 사실 딴 게 아니잖아요. 교황님이라는 건 상징적인 그 건설, 철강, 예, 예. 금융 이런 쪽들의 2차 상승의 시기인데 제가 7월 30일인가요? 네. 코스닥 3툼에 나온 날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코스닥 미국- 3툼에 나온 날 미국 아니죠. 코스닥에 예. 이번 달 내내 소외받고 물려있던 사람들이 그날 투매를 해갖고 건설주, 철강주 그리고 금융주 막 달라붙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또 물량 소진대인데 일주일 내지 2주일 걸린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예. 그래서 건설, 철강이나 금융도 1, 2주 정도는 이따가 진입해야 된다. 그런데 네. 그게 이제 일주일은 지났죠. 다음 네, 주면 이제 아니- 2주일째 되죠. 그러니까 다음 주는 키워드가 또 교황님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은 네, 오늘은 15,500. 그거는 뭔가 다우. 지수인가요? 네, 다우 지수. 깨졌나요? 15,500이? 아니 15,500까지는 빠질 거다. 아, 거기까지 조정이 나온다. 예, 그 이거 정도면 자료화면 그 또 정도는 봐야죠. 고점 자료화면 있으세요? 지난달에 맨날 보여드렸던 그럼 거예요. 지난달에 고점에서 15,500이면 10%인가요? 몇 프로 빠지는 선인가요? 거기가? 몇 프로는 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니 지- 그럼 예. 왜 15,500을 왜 갖고 오셨어요? 거기는 안 깨진다. 왜냐면 지난달에 이거 맨날 갖고 왔거든요. 제가 상승세기 기억 안 나세요? 아, 거기는 안 두 번 깨질- 갖고 왔잖아요. 거기는 예. 안 깨질 거라는 의미세요? 아니죠. 15,500을 터치해야 다우지수 글로벌은 안정화가 돼 있는데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다우가 15,500이면 아직도 빠질 폭이 더 남아 있는데 대한민국 증시가 무너집니까? 이게 키포인트인데 대한민국은 네. 그때까지 계속 혼조장이 온다. 미국이 무너지는 동안에 대한민국은 계속 혼조장이 아, 이 정도 오고 자리만 좀 지키고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여기서 올라갈 때 내일 같은 날도 또 올라갈 듯 하면은 치고 올라가진 않아. 2,100을 뚫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나 또 무너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양상들이 다우가 15,500 찍을 때까지는 계속 나타나는데 그렇구나. 얘네가 네. 막상 15,500을 찍으면 예. 괴리가 이만큼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거기서 2,100을 강하게 빵 뚫고 2,150으로 밀고 올라간다. 시점이 이제 돌파 그렇다. 시점으로 예,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은 어떤 키워드세요? 저는 LG 그룹 하셨던 거 그대로 LG 그룹 주시고 그럼 공략주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전문가님부터 공략주는 어떤 쪽이십니까? 지난주 종목하고 같습니다. LG LG 그대로 고요.
매수가는 이제 좀 그때보다 가격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주간장이 조금 올랐었죠, LG가. 네, 그때 68,000원에 추천드렸었죠. 예. 그래서 오늘은 68,500원 말씀드리고 예. 목표가는 뭐 77,000원, 손절가는 65,500원으로 상향시키겠습니다. 네, LG 일단 목표가랑 손절가 더 높이셨고요. 주가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정정님은 어떤 종목이세요? 예, 저는 오늘 서울 반도체 한번 도전해보자. 단기 매매가 되죠. 개인적으로는 조금 서울반도체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단기적인 그렇죠. 그 흐름. 예. 예언된 차트의 가격 26,000원. 거기를 터치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8월달 중순 정도까지는 갖고 놀만한 위치에 왔다. 그러나 네. 8월달 뭐 중순이든 언제든 뭐 3만 원 또 넘어가고 이런 자리에서 거기서 달라붙는다면 거긴 또 물리는 자리다. 거기서는 21,000원대까지 떨어지나 단기적으로 갖고 놀만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예. 근데 매수가는 16150원인가요? 26000 아까 아니고. 원고 보낼 때 예. 그때가 26,050원인가 그래가지고 100원을 올려놓은 게 수정하신 거고요. 26,150원입니다. 150원이고요. 예. 목표가는 가격이 바뀌었으니까요. 오늘 종가로 종가로 하겠습니다. 하시고 종가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그대로 하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주 한 번 더 말씀. 손절가 중요하죠. 손절가. 네, 손절가. 요거는 낙폭을 끊어먹는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손절가 25450. 꼭 지켜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랑 서울반도체까지 살펴봤고요. 지수가 지금 어제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큰 흐름은 조정인데요. 조정 패턴을 좀 유의하시면서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